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 모두 완료하였고 공고사항 3건 중 1건 완료, 2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카드 60쪽에서 62쪽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유사조례 통폐합 및 정비 촉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에 따라 금년도 3월 8일 안성시 5개 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완료했으며 안성시 주택조례 및 안성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현재 작성 완료하여 자체 의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집행에 따른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작성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120쪽부터 120쪽 공고사항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까지 간판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간판 사업에서 대상에서 제외 향후 민자부 추진 방안을 공고하셨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우개수에 대해서는 철거 및 연장 불허했으며 업소 변경 시 간판 관리 대상으로 보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간판 정비 사업의 계획은 없으며 향후 간판 정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자부담을 포함하는 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하여 현재 개정 조례안은 작성 완료했으며 연말 조례계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수와 태산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성시 적정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공고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도공사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장기 해산 학자로 간판 정비 사업으로 기업은행부터 봉산 노타리까지 장기로 구간, 구포도 성당부터 CU 금상정까지 해산 학자로 구간 428개 간판을 1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는 2019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주거급여 한서 대상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조치 등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등 공유재산 건축물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5개 광고 심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 2회 운영하였고 공중택 관리비 지원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2018년도엔 1회, 2019년도에 1회 운영하였으며 건축회의는 30명으로 구성되어 2018년도에는 7회, 2019년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으로 안성시 건축위원회, 안성시 5개 광고 심의위원회,
공중주택 관리비 지원심의위원회, 공중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13건으로 41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구적입니다. 2019년도 시책 추진 업무비를 포함한 사건 129만 원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로 2018년도에는 5건, 2019년에는 2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반려 처리는 2018년도에 106건, 2019년도에 15건으로 모두 1, 2차 보완 요구 후 미행으로 반려처리한 사항이며, 불허 처리 현황은 2018년대 사건으로 입지, 주변 경강 등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으로 불허 처리되었으며 2019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민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18년에는 건축허가 등 13종류 민허가 민원 보완 지시는 3,127건 등 3,041건이 이행되었고, 2019년에는 934건 보완 지시하여 919건이 이행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소감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공중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용 승인 현황은 53개 827세를 사용 처리하였으며, 아파트 사용 검사 현황은 2018년도에 아양 택지 개발 지구의 시티 프라디움과 광신 프로그레스, 공도의 우미린, 원곡의 오투 그란테, 당항동의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등 5개 단지 5,500세대가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5월 3일 수장 햇들에 5월 23일 서해 그랑굴 등 2개 단지 1,189세대가 준공됐으나 행감 기준일자가 4월 30일로 본 자리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중주택의 예산 지원 내용 및 사유는 아파트 옥상 방수 및 지하 주차장 바닥공사 도색 등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남용 아파트의 7개소에 8억 8,73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부영 아파트의 3개소에 4억 5,79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부 정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 광부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류용 간판 등으로 2018년에는 860건, 2019년도에는 7건을 철거 정비하였고, 다음은 20쪽 유동 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부, 전자지 등은 2018년도에는 3만 건, 2019년에는 4천여 건을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9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으로 이해관계금은 2018년도에 362건, 2019년도에 43건, 총 405건을 9억 6,68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발은 2018년도에 49건, 2019년도에 8건으로 총 57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요청했고, 자진 철거는 386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2019년 현재 총 213건으로 2019년 하반기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 조회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연장 공사 촉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현황으로 현재 축산 매산인을 포함한 6개 단지 5,661세대가 계획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 축사 신고 처리는 총 34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중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송정 아파트 공중주택 관리와 관련 위반 사항 등 조사 요청건으로 경기도 공중주택 관리 감사 민원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주택 관리법 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으며 수시민원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리 진단 등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339건이 건축 허가 신고 처리되었고 2018년도에는 197건의 사용 승인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49건이 사용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3주계 면사무소 앞에 보면 그 물류창고를 짓는데 그게 요새 이제 그 중단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뭐 임금하고 무슨 뭐 또 뭐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좀 많이 어떻게 뜯겠다고 할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권고나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요. 네. 저희한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은 게 없습니다. 해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 이제 오다 가다 보면은 계속 지금 저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임금이나 무슨 뭐 그 주위에 뭐 음식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이렇게 다 뭐 미납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그 면 단위까지 그 상가 간판 할 용의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전에는 전액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아니 문제점은 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지. 큰 데에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서 저기 뭐 소금에 면 단위 할 때는 또 뭐 시비를 낸다라면 안 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전액 지금 큰 데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보조금으로 이제 집행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면 단위 상가들도 좀 깔끔하게 해줘야지. 뭐 어디 큰 데는 해주고 작은 데는 안 해주면 안 되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해당되는 읍면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읍면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가에서 찾아서 해드려야지. 그거는 해당 업체들이 원해야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죠. 들어오지 예. 다 원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죽 시니어 병원 그 건물 자유 발언되고 여러 가지 뭐 시장님들한테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 지금 방법이 지금 뭐 미관상 계속 그냥 뭐 386도 지나가는 사람들 이 안성시 그냥 카메라 욕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지금 뭐 해결도 못 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 건축가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 사유자 세정일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경멸해가지고 낙찰자가 정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 이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름막이라도 이제 한번 해보려 했는데 뭐 동의서를 이제 뭐 그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유치권도 걸리고 엄청 그냥 복잡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 이제 뭐 가림막 같은 거를 이제 못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어떻게 나서서 그래도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뭐 건축가밖에 더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뭐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시의원 저 무에는 없느냐고 맨날 이거 저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한다 그러는데 그 뭐 내가 가서 뭐 내 돈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이제 즐거운 변에 행복한 안성이에요. 그런 거를 해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최종 경매 낙찰자한테 저희가 연락을 과장님이 해가지고 좀 서둘러서 좀 해결 좀 해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가에서 사용 승인 내주기 전에 다 현장은 다 나가시면서 내주시죠? 사용 승인은 저희가 나가지 않고 네. 저희가 건축사한테 조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자유 발언 때 소화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렇게 지금 소화기 설치 법의 법령에 보면은 1.5m 높이 이하에 둔다 이렇게 하지 뭐 딱 정확하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선진국은 그 높이 1.5m 높이에 이렇게 딱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데다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리고 요즘 좀 그 신축하거나 일부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소위 좀 잘 졌대는 건물에는 그런 높이에다 이렇게 거치대식에 이렇게 딱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사방에 다 보이게. 저기 같은 게 소화기는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보이지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불 났을 때 뭐 대응도 빠르고 또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 설계 사무실이나 또 뭐 건축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좀 협조 공문 같은 걸 보내셔가지고 조금 뭐 소화기까지를 사용 승인해 보진 않을 겁니다. 뭐 소방 이런 것까지는 봐도 그러면 사용 승인 나가셔서 이왕이면 소화기는 뭐 맨 끝에 건물 이제 거의 다 짓고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해가지고 이런 게 좀 관공서뿐이 아니라 자꾸 좀 확대돼서 좀 정착화돼야 어쨌든 선진국에서 오래 시행됐을 때는 우리보다 뭔가 앞서가고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좋은 데서 따로 해는 것도 그게 괜찮으니까 따로 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뭐 협조 공문을 보낼 땐 보내고 그래서 좀 정착화를 하는데 좀 정착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관내 설계사무소나 그 사행승인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걸 조건으로 부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32쪽입니다. 예, 무허 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무허 가축사 적법화 네. 어떻게 되고 있죠?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그 총 건수로 보면은 한 45% 정도 그 정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이번 9월 30일까지 마감입니다. 올 금년도. 9월 30일이요. 예. 그 신청이 이제 9월 30일까지 마감이고 신청이 예. 네. 저희한테 이제 건축인허가가 그 후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거에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9월 30일까지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적법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지침상으로는 9월 30일까지 그 적법화를 갖다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요. 그럼 이게 연기가 좀 된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연장 생산에 좀 연장을 해줬으면 그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근데 그럼 밖에서 그 적법화를 하셔야 될 분들이 내가 이거 기간을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은면이나 아니면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사실상 철거가 어렵거나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그 국공유지 그런 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그 건물이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건물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9월 30일까지 우사 적법화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네. 그럼 이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분도 이제 우선 저희한테 적법화 신청 전에 이행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에다가 그걸 이행계획서를 제출 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행계획서? 예. 그 이행계획서가 언제까지였죠? 그건 제가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끝났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신 분은 앞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이 안 되죠. 지금 이행계획서 제출한 사람만 건축허가 9월 30일까지.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이행 계획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축산과에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는 잠깐만요. 네, 축사 족밥밭 TF팀장 고상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축사 그 족밥밭 대상 농가에 대해서 네. 작년도에 그 축산정책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요. 예. 작년 9월달에 이행계획서를 다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를 판단을 해가지고 올 9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그러니까 그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부여를 한 거고요. 네.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적법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분법에서 이제 축산정책과에서 그 축산 농가에 대해 홍보를 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점수 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는 아마도 본인이 어떤 뭐 축산업에 대한 어떤 뭐 폐쇄라든지 앞으로 이거 종사를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은 하지만은 네. 뭐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몰라가지고 놓쳤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축산정책과한테 뭐 전달을 해가지고요.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주택조례가 있고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네. 예. 우리 관리주체 그 신청을 받게 되면 접수한 다음에 그 우리 심의위에서 이제 그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심의 상정 전에 현장 조사를 혹시 거칩니까? 현장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예. 별도의 뭐 실무 검토반을 운영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무자 한두 명이 이렇게 네, 실무자하고 팀장님 필요하면 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 검토반은 별도로 구성은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래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는 네. 그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도 하지만은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하고 같이 현장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 주체의 경우에 통보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지요. 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11개소 중에 절반이 넘는 6개소가 연장 신고 없이 길게는 6개월이 넘어서 공사에 착수를 했네요. 2018년도에도 8개소 지원 대상 중에 1개소가 연장 신고 없이 역시 사업 착수일을 넘겼고 또 한 사례는 연장 신고를 했지만 2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공동주택도 1개소가 있습니다. 보조금 여튼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죠. 취소되게 있습니다. 네?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법적인 보조금 집행이네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넘은 거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림 범위가 늘어나면서 보호자금도 여튼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시 보조금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어긴 상황에서의 보조금 집행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지금 조례를 위반한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분명히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 발주가 각 아파트별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 공직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자 입찰 형식으로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별로요? 예예. 이게 아파트별로 좀 이루어지면서 이게 또 적자는 또 아파트별 이 의혹 문제 제기 뭐 이런 갈등이 또 일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보니까 아파트가 발주하는 그 일정 이상의 어떤 시설 공사나 물품 구매 이런 거는 계약 업무 부분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시행을 해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제 원가 절감 팀이 이제 팀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원가 절감을 위한 자문 서비스 뭐 이러한 정책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좀 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일부는 그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대행하고 있지만은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타시고 나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방안이 있나 저희가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사전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면밀하게 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튼 실무 검토반이 됐든 아니면은 그 심의위에서 사전 현장을 나가서 좀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에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튼 예산 절약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그 대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공개는 우리 그 시청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 홈페이지가 됐든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우리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조례 개정 부분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5개 광고물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 장비 관련해 갖고 우리 업무 지침이 혹시 그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나요? 업무 지침은 중앙정부에는 내놓은 건 없습니다. 아, 지금. 따로 예, 없습니까? 예. 저희가 광고물 등 그 관련 법령이어 가지고 네. 저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 광고주한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광고주한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수막 같은 거는 게시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는 게시자한테도 그 광고주가 게시자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위탁하는 사람 게시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모두 여튼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죠. 플래카드 중에서 예, 예. 둘 중에 하나. 예, 예. 아하,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2015년부터 그 정비 건수하고 좀 과태료 부과 건수를 좀 봤는데 정비 건수가 지금 2017년에 5만 6천 건으로 좀 그 폭증을 했다가 2018년에는 한 2만 6,900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비 건수 대비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인데요. 지금 0.1%도 안 되네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낮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1%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2015년에는 3건, 2016년 27건, 2017년 21건, 2018년 24건, 지금 2019년 16건. 그나마 이제 2019년에 들어서는 지금 0.16% 드디어 돌파하셨네요. 0.1%를 선을 넘어뜨리셨네요. 그 부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제 현수막 같은 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인이 몇 장 달고 그러는 거는 그것까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주로 이제 아파트 홍보 광고물 있죠. 그다음에 대형으로 다는 거 그런 걸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낮습니다. 뭐 개인이 한 건 내지 두 건 같은 거 달 경우에는 저희가 좀 부과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각종 단체나 저희 시에서 행정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 부과 등이 좀 지난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붙이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네, 부과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예. 주로 뭐 생경이 됐든 한두 개 이렇게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과태료 저희가 부과 안 사실상 부과를 못 시킨 거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여튼 우리 조례의 벌표 규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더 명확히 좀 부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상금 부분에 대한 부과 규정도 지금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가상금 부분에 대한 그 부과 규정도 세밀하게 지금 담겨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여튼 지금 상위법에서는 모든 그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여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안성시가 여튼 그 범칙금을 여튼 부과하는 근거 그리고 뭐 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 일부에서는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네. 부과 기준이나 우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 조례와 그렇게 더불어서 여튼 규칙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부 지침이 됐든 좀 구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도시 경관에 여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좀 5개 광고물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행정 사무하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처음입니다. 참 수치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하시죠, 박성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길어지면은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이 한번 돌아다 묻고 없으실 때 추가적인 발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 다 나가시니까 좀 행감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의원님을 찾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요. 정의하고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더 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은 안 계시니까 좀 다 나가셔서 누구한테 질의를 하라고 해?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 시간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신 분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이석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이석하는 경우에는 그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장기간 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앞서도 딴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딴데 일간 신문을 보니까요, 김포군인 것 같아요. 김포. 근데 뭐 거기야 뭐 우리 안성 지역하고 축사가 적어서 그런지 이행 계획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적법할 수 있는 걸 90%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아까 45%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건 희망사항이고 90%까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이 대다수 적법화가 안 되는 집들은 지금 축산농가들은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대책이 뭐 전무한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또 우리 딴 축산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뭐 조례를 개정해서 또 지금의 기존의 어떤 축사하시는 분들을 뭐 면적을 늘려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족한테 승계했을 때 어떤 또 면적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또 불합리한 또 거리를 좀 줄여준 뭐 여러 가지가.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이 건축부서랑 또 건축사무소, 그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협업이 된 거죠. 협업이 돼서 많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가에도 그것만 전담하시는 주무관이 계세요? 예, 축사 TF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 말고 그냥 담당 주무관이 한 분이 딱 계신 거예요? 팀이 있는 거예요? 팀이 있는 겁니다. 그럼 팀이 있으면 우리 축산정책과나 이런 데나 또 기존에 그런 걸 위탁받아서 해야 되는 설계사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이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게 뭐 좀 피부로 와닿게 이 축사 적법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불과 이제 3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전국 경기도 평균이 30%가 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적법화하면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국유지나 아니면은 건물을 많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와닿는데 3달 좀 더 남았는데 한농가라도 더 어떤 좀 적법화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거를 뭐 힘드시더라도 우리 TF팀이 더 분발하셔가지고, 기존에 지금 축사들 뭐 기업화 돼가는 분들은 사실상 그분들보다는 이 생계형 진짜 막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몇 마리 갖고 적은 수 갖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미 기업화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거에서 좀 준비를 미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별반 크게 못 느끼는데, 진짜 생계형 몇 마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딱히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분,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농가는 좀 발굴하셔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좀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말 많았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시정 조치도 요구했고, 우리 5개 광고물에 관련해서 현수막이 됐든 뭐 거리에 붙이는 현수막이 됐든 법정 게시판에 붙이든 현수막이 됐든, 근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하면서 줄곧 쭉 제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 거리에 붙은 현수막은 제가 그때 당시 시정 질의한 이후에 많이 지금 개선되었고 또 가트에도 많이 부과한 걸로 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수탁자 선정 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그 현수막 기정 게시대 관련해서 제가 쭉 이번에 해봤는데요. 그 혹시 담당 팀장님,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제출하면서 네. 그 전 이전 상황서부터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정 게시되는 저희 안성시에 8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위탁 업체는 저 자연산업개발에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5기 강건물 게시대 운영 관련하여 그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죠. 네, 그냥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해야 되고 이 지도 점검 혹 연 1회 했습니까? 하셨다면 그럼 현재 그 하신 결과 실태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확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1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하면 지금 게시 기간을 이렇게 일주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찍어놨습니다. 희미하게 다 보면. 근데 보면은 이렇게 게시 기간이 찍혀 있는 간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는 게시 기간, 게시자, 게시자 연락처, 그 다음에 그 등록 필했는가, 등록 필 여부 이런 걸 해서 딱 찍어놨어요. 확연히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일반 사람들도 연락해서 이걸 띄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게시 일자만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 7cm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조례 5교의 광고물 신고 피해에 대해서 게시 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나마 이것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수탁자 저 자료 받았을 때 이거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간에서 싸워서 민원도 야기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성시가 어느 업체한테 그냥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지도 검토도 않는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예전에 그 우리 수수료 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1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게시 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1년에 1회 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했는데 되지도 안 하고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서 묵으라 이거예요? 바로 즉시 이번 달서부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껏 계시는 동안에 그 현수막 관련해서 논란 많았죠. 어느 것보다 민원도 많았고 네, 많았습니다. 간판 전기 사업에서부터 불법 현수막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동안 시정 조치 요구하고 했습니다. 안성시가 지금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거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2018년도 초에 안성시에서 각 읍면동 이장단 협의하고 업무 MOU 됐습니다. 현수막 제거해서 하나 안 합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쇼 보여주기 나 이렇게 하고 뭐 실적 내려고 실질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자료 내고 우리 안성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열심히 합니다. 우리 과 행정 공무들 열심히 합니다. 개뿔 열심히 하면 뭐해서 지금 일 하도록 되는 것도 안 하면서 그 실태 점검하시고요. 실태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그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건축가에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 과를 신설하는까지 공동주택 관리과 지금 공동주택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민원 야기돼 있고 뭐 조례 뭐 지원하는 조례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지금 회귀하는 그런 지금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냥 그 공동주택에 관리비 많이 지원해주고 표 받고 끝나고 계속 말썽을 일으켜 왔어요.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눈치 보고 있고 누구 눈치를 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회의석상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와서 저한테 제보도 했습니다. 가서 도와주라고. 가보니까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법령상의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공동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채 지금까지 방치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민들한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등의 교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과태료 처분도 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심지어 주택관리사와 입주자 대표들의 교육도 분리해서 교육도 하라고 권고도 많이 했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분쟁이 나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부분만 제가 시행령에 뽑아왔습니다. 뭐 1,000만 원 말고 500만 원이 가장 많아요. 장기선 계획에 따라 주요소를 교체를 보수하지 않은 자 과태료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명령 위반한 입대위나 관리 주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비 요구한 자,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소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다른 용도 이유로 목적을 사용한 경우 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되어 있고요. 관리 방법 결정,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 청구 복사 요청이 요구하지 아니한 자 당연히 과태료 부과할 수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을 기록으로 보관하지 않은 자,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항은 확인하고 보고받고 해야 될 당연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장기간 3, 4년째 민원을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관리 규약 준칙 제62조 2항 보세요. 입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준칙에 되어 있다고. 장기선 충당금이 5억인 가령 예를 들어 5억인데 6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조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깽가르치고 북치고 한다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래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에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그냥 소규 경익기가 되어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돈 있는 곳에 범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리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전국에서 5위 안에 듭니다.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의 방법도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도 하고 권고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을 이렇게 그런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제 입으로 이야기 참 민망합니다. 제가 과장님 모시고 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전 시장 있을 때도 5대5에서 조율이 안 되고 6대4까지 조율이 됐습니다. 지금 않는 거예요. 소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시장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응? 행정적, 재정적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안성시 상대로 항소 안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항소심까지 와갖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의 재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선거용으로 해가지고 못 온다고 해놓고 공식적으로 방송에 언론에 대고 못하지만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안성시에서 여기 하는데 뭐 했습니까? 다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민들이 한 거죠. 어느 양자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업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소모전을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로 한수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장님 가서 한수번 일관 상태 보셨죠? 물론 최초의 임대로 건설을 해서 일반 분양 전환하지 않냐고 그들이 일반 개인이나 업자들에게 분양한 거 맞고 안성시도 고발했습니다. 이후에 조치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시민들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거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안성 시민이 아닌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이게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원칙적이고 그분들한테 그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없는 서민들입니다. 경제적 약자이기도 해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하면 그냥 우리는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FM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요.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지도 감독 책임자의 권한에 되어 있습니다. 방범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교육할 수 있게 했고요. 소방에 관한 소방시설 모든 관리도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했잖아요.
우리가 입대의 구성신고 왜 받습니까? 관리규약 개정하면 개정신고를 왜 받습니까? 그냥 우리가 법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못 돼 있으면 시정 조치하려고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해 있어서 이것도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도 좀 바꾸고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꼭 하셔야 되고요. 민원이 지금 지난번에도 뭐 업무 보고 때도 보고하셨지만은 공무원 한 사람한테 1개 아파트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이런 사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됩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민원 또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고요. 또다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안성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